인텔 SSD 330이 CPU 다 잡아먹고 나서 파일 옮기려고 하니까 갑자기 속도가 메가 이하로 나온다. 그거 SSD 셀이 죽은 것 같은데 크리스탈 인포 같은 거 돌려보셨나요? 이게 셀이 죽었을 것 같거든요. 그대로 정상 사용하시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이게 100%로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컨트롤러가 이상 생긴 것 같은데 330이면은 사용시간이 제법 되는 모델 아닙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놓아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아무래도 칩셋이 어떻게 변형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사용하기가 힘들죠. 이게 메모리가 마모된 거면은 메모리가 마모되는 현상을 웨어레벨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웨어레벨링이 심해지는 거는 고칠 방법이 있기는 해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은 공장 초기화 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오버라이팅을 해가지고 전부 다 제로 필로 채워버리면은 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유저 레벨로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은 뭐 로우 레벨 포맷이라던가 이런 것들 프로그램 받아갖고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크리스탈 인포에서도 안 잡힌다, 그러면은 컨트롤러 칩셋이 이상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냥 포기를 하시는 게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330이면은 뭐 그렇게 뭐 용량 큰 것도 아니고 얼마 하지는 않잖아요. 뭐 아깝기는 하지만은 하죠. 그러니까 이 SSD 로우 레벨 포맷 하는 경우는 그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메모리에다가 제로필을 하기 위해서 0으로 모든 자료를 채워가지고 기존에 있는 자료를 파괴하고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리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아, 중요한 자료가 있다.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지만은 SSD에 중요한 자료가 있는 거는 매우 위험해요. 중요한 자료는 항상 하드나 그런 곳에다가 이중으로 백업을 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SSD가 자료가 물리적으로 저장되는 위치 자체가 없잖아요. 이게 전자 신호로 저장이 되는 거니까 SSD에 자료를 넣어 놓는 것 자체는 저는 솔직히 권장을 드리지 않아요. 하드디스크를 따로 마련을 해갖고 백업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SSD에 그 중요치 않은 자료만 다 들어있고 프로그램을 빠르게 쓸 용도로만 이렇게 쓰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제가 디스크 복구도 했었어요. 예전에 한 2015년도 16년도에 데이터 복구 센터에 한 1년 정도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SSD는 복구율도 굉장히 낮고 복구되는 유형이 뭐냐면은 컨트롤러 칩을 갖다가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잘 되는 SSD에서 컨트롤러를 BGA 리워킹을 해갖고 뽑아서 옮긴 다음에 그 SSD를 살려서 복구를 하는 식으로 했어요. 아니면은 뭐 칩을 째로 옮긴다던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복구를 했었기 때문에 칩 자체가 죽으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인식시키면은 인식까지는 되는데 이미 SSD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뭔가 컴퓨터에 붙이면은 얘가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은 되는데 그런 상태의 SSD도 제가 몇 개를 보기는 했어요. 옛날에 삼성 840이나 뭐 이런 것들 840이면 무지 오래됐죠. 그 경우는 몇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칩 하나가 탄 거였고 칩 하나 탄 거는 수리해서 썼어요. 심지어 이런 스마트로는 나온다. 스마트로는 나오면은 아무래도 좀 컨트롤러 칩이 좀 오류가 생긴 게 아닌가 하네요. 그럴 경우에는 진짜 뭐 복구 레벨로 가신다면은 똑같은 SSD, 그러니까 인텔 330 180기가짜리를 구해가지고 칩 리워킹을 하면은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전문 인력과 장비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럴 경우에 결론은 문제가 뭐다? 돈입니다. 이게 자료 복구라는 건 그거예요. 본인이 그 돈을 주고 살릴 만한 중요한 자료인가, 복구 의지가 있는가, 요런 거에 따라서 좌우가 되거든요. 100% 건강으로 나오면 일단 복구율 자체는 좀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하지만 330 180기가 자재를 구하는 그런 노력과 여러가지 제반 비용으로 볼 때는 20-30만원 정도는 복구 비용을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본인께서 330 자재를 확보를 하신다면 좀 더 할인이 가능은 하겠죠. 그 정도로 생각이 돼요. 100%니까 자료는 제대로 담겨 있는데 그 칩 안에서 자료를 꺼내주는 컨트롤러나 컨트롤러를 재반하는 부품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일단 소견을 드릴게요. 복구 확률은 있지만은 본인께서 만약에 그 자료가 20-30만원 정도 들여서 살릴 만한 그런 가치가 없으면은 포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유저 레벨에서 살리실 수 있는 레벨은 넘어가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사실 메인보드 네이티브로 이식시키는 게 제일 잘 되기는 해요. 그렇게 해도 이미 자료가 접근이 힘드시면은 SSD 그 상태로는 어떻게 자료를 꺼내시기가 힘들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SSD 같은 경우는 칩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저장소 칩이라고 하죠. 저장소 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레이드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러 쪽에 이상이 생기시면은 그 레이드된 자료를 제대로 페리티를 계산을 못해서 자료를 통째로 못 불러오는 상황이 생겨요. 벽돌되는 것도 저장소 이외의 기판 자체의 결함이죠. 삼성 SSD가 되게 빨리 간다면서요? 에보는 좀 그래요. 프로는 그나마 좀 오래 가는데 에보는 TLC라서 진짜 TLC만 아니고 MLC면은 거의 다 뭐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삼성은 프로만 괜찮아요. 에보는 솔직히 절대 사지 마시라고 추천하고 싶은 게 에보가 벤치에서만 빨라요. 벤치에서만 속도가 잘 나오고 4기가 넘어서부터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렇게 쓰여지고 읽혀지게 됩니다. 그 뒤에는 전부 다 느린 속도로 작동을 하는 거죠. 벤치를 걸어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플렉스터 적금 모델 120기가 짜리거든요. 요걸 제가 예를 들어서 50메가를 땡겨 볼게요. 이게 플렉스터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지저분하게 써도 안 느려집니다. 잘. 딱 보급형 SSD 120기가에서 충분히 날 법한 속도죠. 521메가에 341메가. 근데 얘는 이거를 갖다가 몇 기가를 땡기든지 간에 어느 속도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SSD에도 메모리 같이 캐시가 내장돼 있거든요. 인스턴트 누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 되겠습니다. 이게 50메가 벤치고요. 고마 세리마 16기가 때립니다. 이 16기가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할게요. 실수라서 죄송. 2,000원 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96%? 오! 다라라라라라라 2,000원 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또 팔로우뿐만 아니라 후원까지. 이런 대화를 나눌 때 저는 솔직히 뭐 게임하면서 즐기는 것보다 훨씬 더 보람있고 좀 영양가 있게 느껴져요. 녹색바 98%였어. 오. 이건 채웠어. 채워드리겠음. 인스턴트 누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14,000원. 채웠다리. 이거 보시면은 16기가를 때렸으면은 캐시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벤치 속도는 더 올라가죠. 조금 이 정도는 오차폭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에보는 재보시면은 50메가 이런 식으로는 속도가 잘 나오는데 16기가 이렇게 때리면 속도가 아예 안 나와요. 요 점이 MLC랑 TLC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해보시면 돼요. 저는 팩트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혹시나 진짜 의심이 된다,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 SSD 같은 경우는 그 에보 모델은 그런 식으로 좀 벤치만 통과를 잘하는 꼼수를 써놨기 때문에 스펙이 빠른 거고, 실질적으로 쓸 때는 하드디스크보다 느린 구간도 있습니다. 단지 이제 4K 속도는 암만 개쓰레기 SSD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4K에서 보상받는 차원 자체가 다르죠, 애초에. 네, 모든 에보가 TLC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MLC의 저력은 이런 데서 드러나죠. 네, 질문은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제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질문 용담 폭격을 하셔도 됩니다.